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앞에 영상에서 만들었었던 쉐이더 두 개를 연결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보는 것까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쉐이더가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의 버텍스 스테이지와 그리고 픽셀 스테이지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오픈GL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클래스를 앞서 영상에서처럼 쉐이더 클래스를 디자인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클래스로 디자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은, 일단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연결한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건데,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쉐이더를 입력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링크시키고, 링크는 링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링크를 시키고, 그리고 그 링크에 성공을 하면, 이거 오타네요. 링크에 성공하면 오픈GL 프로그램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실패하면은 전에 이제 그 쉐이더 클래스처럼 메모리 할당을 해제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이 프로그램.h 파일을 만들어서, 네, if and if, 네, definition, 그리고 define 프로그램, 그리고 and if로 묶여 있는 이런 거를 만들고, 이 안에서는 이제 쉐이더 클래스를 쓸 거기 때문에 shader.h 파일을 인클루딩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붙여 넣겠습니다. 코드로 가서 네, 소스에 program.h 해서 붙여 넣고요. 자, 다음으로 클래스 모양새, 클래스의 선언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역시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보시면은 쉐이더 클래스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쉐이더 클래스도 뭔가 만들어내는, 유니크 포인터 형태로 쉐이더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스태틱 펑션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프라이빗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하는 함수 로드 파일도 프라이빗 펑션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멤버 변수죠. 쉐이더라는 멤버 변수가 언사인드 인티저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클래스도 똑같이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 스태틱 펑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게터가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를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초기화 함수죠. 초기화 함수를 하나 이렇게 부울 타입을 리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쪽도 유일하게 그 멤버 변수로 되어 있는 게 인티저, 언사인드 인티저 타입의 그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네. 만드는 형태가 똑같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타일의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program.cpp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계속 작성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설계된 이유도 쉐이더 때랑 똑같아요. 버텍스 프래그먼트 쉐이더 외에 여러 개의 쉐이더를 링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보시는 타입에 이렇게 벡터 타입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벡터 타입에. 근데 벡터 타입은 흰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앰퍼샌드를 붙였어요. 앰퍼샌드를 붙이면은 뭐라고 그랬죠?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쉐이더, 아니, 그 스탠다드 벡터에 앰퍼샌드가 붙은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여기에 인자로 집어넣는 데이터가 이제 뭐죠? 복사가 되지 않는 거죠. 레퍼런스 타입으로 넣고 있으니까 포인터로 집어넣는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뭐 메모리 값만 이렇게 전달이 될 뿐이지 실제로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쉐이더 인스턴스는 다른 프로그램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재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타입이 여기 쉐이더 PTR이라고 되어 있죠. UPTR은 유니크 포인터였고, 그냥 PTR은 쉐어드 포인터였어요.
그래서 쉐어드 포인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쉐어드 포인터. 네. 쉐이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유니크 포인터는 소유권이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없고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가 유니크 포인터였잖아요. 쉐이더 쉐어드 포인터는 어떤 형태냐면은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예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예로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를테면 어떤 코드가 있다. 네,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shared pointer int 뭐 이런 식으로 a 여기에 만드는 것도 똑같이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shared pointer int 하고 new int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shared pointer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a도 이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고 B도 메모리를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A와 B는 동일한 메모리 주소 값을 갖고 있는데 A도 소유를 하고 있고 B도 소유를 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 밑줄이 그어지니까 보기 흉하니까 요거를 없애줄게요. 메모리 타입을 갖고 오면은 없어질 겁니다. 아니면은 common H 우리가 만들어 놓은 common H에 저것들이 다 including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네 에러가 사라졌죠. 지금 A도 이 메모리를 소유를 하고 있고 B도 메모리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도 쓸 수 있고 A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은 이렇게 스코프가 하나 더 나눠져 가지고 B가 이제 요 스코프 안쪽에서만 생존을 하죠. 요 안에서만 B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는 여기에 A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여기서 종료가 돼요. 여기서 뭐 B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뭐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네, 쓸 수 있어요. 네, 쓰고 그 다음에 이 스코프를 벗어나면은 B는 여기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는 애가 몇 개인지 여기서 한번 봐봐요. 네, 이 끄트머리에서. 근데 B도 하나 갖고 있고 A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는 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변수가 두 개였는데 여기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아직 누가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메모리 해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함수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보면은 이 A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던 A도 스코프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더 이상 A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 메모리를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소유권 형태, 쉐어드 포인터라는 거는 공동소유권 형태가 돼서 소유하고 있는 애들의 개수를 세고 있어요. 그런 거를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팅을 막 하고 있다가 그 카운트가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순간, 그때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네.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그 쉐어드 포인터 같은 경우에, 그 쉐이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 안에 들어있는 함수 중에 뭔가 create from fil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었었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집어넣고 그런 형태였는데, 얘가 리턴하는 타입을 보세요. 리턴하는 타입을 보면은 UPTR을 리턴을 하고 있죠. 예.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쉐어드 포인터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인데 만드는 방법이 무척 쉬워요. 유니크 포인터를 쉐어드 포인터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쉐어드 포인터를 유니크 포인터로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네. 어떻게 유니크 포인터를 쉐어드 포인터로 만드느냐? 타입을 쉐어드 포인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from file를 호출을 하면은 여기서 리턴하는 놈의 타입이 유니크 포인터인데 그거를 받는 놈이 쉐어드 포인터다. 그러면은 쉐어드 포인터로 전환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타입을 유니크 포인터에서 쉐어드 포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일단 섀도우 포인터에 대한 짤막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 계속 프로그램 쪽의 내부를 구현을 해볼게요. 네, 일단 그 프로그램 클래스 안에 내용을 하기 위해서 program.cpp 파일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program.h 파일을 인클루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구현입니다. 예, create 펑션이죠. create 펑션을 붙여 넣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common.h 대신에 program.h 파일을 인클루딩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금 전에 함수를 붙여 넣고 네, 인덴테이션을 정리를 했고요. 모양새 똑같죠? 네, 쉐이더 쪽에 create from 파일 함수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예, 유니크 포인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링크 쉐이더라는 초기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게 실패를 하면은 그러면은 널 포인터를 리턴을 함으로써 얘는 이 함수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자동으로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메모리가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명시적으로 std move 함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그 유니크 포인터 소유권을 바깥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리턴 값이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쪽을 구현을 할 건데 코드를 다 붙여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링크 네, 붙여 넣고요. 네, 붙여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부분 카피해서 코드에다가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줄바꿈과 네, 코드 정리를 항상 코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 코드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남들이 이 코드를 읽을 때 좋게 만들어야지 남들이 코드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항상 깔끔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담이었고 자 이제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죠. 쉐이더를 초기화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create program이라는 GL 펑션을 이용해서 id를 하나 얻습니다. 얘도 똑같이 unsigned integer 정수 타입의 어떤 정수 값이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attach shader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인자로 들어왔었던 쉐이더의 id 값을 하나씩 하나씩 세팅합니다. 쉐이더에 get이란 함수를 구현해 놨었죠. 얘가 뭐 하는 놈이었냐면은 쉐이더 H 안에 들어있는 함수였는데 그 쉐이더 오브젝트 ID 이 unsigned integer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였어요. 거기 ID만 딱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세팅을 해주는 거죠. 어태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해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포먼이에요. 네, 이게 이제 C++ 11부터 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포먼인데 여기 이제 스탠다드 벡터나 아니면은 뭐 셋이나 아니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맵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C++의 라이브러리 쪽에 들어있는 콜렉션 클래스라고 하죠. 벡터, 셋, 맵 이런 종류의 것들은 그 안에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C++ 프로그래밍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쉐이더스의 비긴 이렇게 받아서 이터레이터가 쉐이더의 엔드까지 도달할 동안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가지고 그 이터레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 디레퍼런스 연산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을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형태를 줄여서 쓴 게 이겁니다. 네. 줄여서 쓴 게 이거예요. 요거의 줄인 형태가 이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토하고 그 다음에 콜론하고 그 다음에 콜론 뒤에다가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 콜렉션 클래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은 포먼 안에 쉐이더 그 뭐냐 그 오브젝트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get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GL attach shader라는 함수 호출을 할 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해가지고 붙고, 그 다음에 링크 프로그램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둘에 대한 링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하면은 성공 실패를 또 똑같이 갖고 올 수 있죠. 이 get 프로그램 iv라는 함수를 gl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링크 스테이터스를 얻어와서 여기에 값이 성공하면은 1 그런 값으로 바뀔 거예요. 실패하면 0이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똑같이 쉐이더 인포 로그 갖고 오는 거랑 똑같이 프로그램 인포 로그라는 놈을 갖고 와가지고 왜 링크가 실패했는지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턴을 시키는 거죠. 네, false로 리턴하면 다시 반복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false가 들어와서 이게 true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널 포인터를 리턴을 하면은 자동으로 메모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 성공했다 그러면 여기가 true가 되고, 그러면 이 부문에 안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오브젝트가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리턴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똑같은 구성이죠. 그 다음에 소멸자, 앞에 그 쉐이더 쪽은 지금 이게 빠져 있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 쪽은 여기 붙어 있네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코드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인덴테이션 정리 한번 하고, 네,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 create 프로그램이란 함수를 통해서 어떤 정수로 만들어지면은 얘가 참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지워야 되니까 gl delete 프로그램 호출을 자동으로 해주게 하는 거죠. 이 클래스가 없어질 때, 클래스 인스턴스가 없어질 때.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만들어졌으니까. 네, 메인 함수에서 main.cpp에서 프로그램 h 헤더 파일을 인클루딩을 할게요. 그래서 main.cpp에 제일 윗줄에 이렇게 인클루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이제 로딩하고 컴파일하는 코드 밑부분에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 벡터 형태로 인풋을 집어 넣는 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가지고 그 벡터의 하나하나의 그 엘레먼트들을 이렇게 컴마를 써 가지고 구분 지어 가지고 집어 넣어 주면은 얘를 자동으로 벡터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벡터 형태를 create 함수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제 링크가 제대로 되면은 프로그램 값이 뭔가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null 포인터가 리턴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줄만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프래그 쉐이더, 버트 쉐이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여기 이름 바꿀게요. 위쪽에 프래그 쉐이더, 버트 쉐이더 이렇게. 네. 두 번째, 여기도 바꾸고요. 네. 이걸 컴파일을 하면은 아마 지금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 리턴되고 있는 타입이 뭐라고 그랬었죠? 쉐이더의 UPTR, 그러니까는 쉐이더의 유니크 포인터 형태였죠. 근데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인자는 유니크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쉐어드 포인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쉐어드 포인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타입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쉐어드 포인터로 받아 놔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대로 그 인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컴파일이 제대로 되겠죠? 네. 링크 에러가 발생했네요. 이 링크 에러는 왜 발생했냐? 프로그램.cpp를 컴파일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cpp 파일도 컴파일에 포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cmake list.txt를 고쳐야죠. 여기에다가 프로그램.cpp 프로그램.h, 네, 얘네 두 개를 집어넣고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네, 창 새로 생기는 거는 똑같고 결과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 디버그 콘솔에 가보시면은 프로그램 아이디가 3 이런 식으로 제대로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어떤 특정 0이 아닌 정수가 찍혔다는 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의미예요. 별다른 에러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쉐이더에 만약에 잘못된 코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쉐이더 코드에 vs에 뭐 이를테면은 GL 포지쇼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네, 컴파일 에러는 안 날 거예요. 이렇게 런타임 에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쉐이더에 simple.vs라는 쉐이더를 컴파일 하다가 에러가 났다. 그 에러는 뭐냐면은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는 GL 포지쇼라는 알지 못하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쉐이더 코드를 딱 보고 다섯 번째 줄에 오타가 있구나. 이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직접 고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앞으로 이제 오픈GL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찾는지 같은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빌드 세팅까지 다 해줬고 네, 빌드 세팅하는 부분의 코드도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네, 잘 해줬고 그 다음에 빌드의 실행 결과로 이렇게 프로그램 아이디 3 이렇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여기에 사용됐었던 오픈GL 함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create 프로그램, attach 쉐이더, link 프로그램 이걸로 각각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 쉐이더 세팅을 하고 그리고 링크 프로그램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링킹을 시켜보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얻어오기 위해서 get program iv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고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은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프로그램 info log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에러를 얻어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썼거나 혹은 그 클래스가 없어질 때 이 만들었었던 프로그램 오브젝트를 제거를 할 때 이 delete 프로그램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드 리팩토링을 좀 해볼 거예요. 코드 리팩토링. 리팩토링이란 건 뭐냐면은 기능은 그대로 둔 채로 코드를 조금 더 보기 좋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일단 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보기 좋게 고쳐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능을 조금 더 만들고 실행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조금씩 고치고 네, 보기 좋게 고치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코드를 보기 좋게 고치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팩토링이라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코드가 더 큰 규모로 불어나기 전에 코드를 미리 잘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코드를 재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능을 먼저 되는 기능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돌아간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러면 항상 코드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거치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오픈GL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렌더링하고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과정을 분리할 거예요. 네,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컨텍스트 클래스도 똑같이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context.h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요 내용물 뭐랑 분리할 거냐면은 glfw 함수와 glfw 함수가 지금 메인 안에서 지금 막 다 쓰이고 있죠. 거기에 있는 함수와
우리의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내용물을 이제 초기화를 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 그거를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context.h라는 파일에다가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내용물이 들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또 똑같이 새로 늘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스 코드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context.h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클래스에 네, 똑같죠? 네, create라는 함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니셜라이징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 uptr 이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저장해 놓을 그 놈이죠. 네, 그거를 컨텍스트가 갖고 있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가 될 때 보시면은 메인 함수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메인 함수에 여기에 끄트머리에 이 메인 루프를 막 돌다가 윈도우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glfw termin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여기 정상 종료한다고 0을 리턴을 시켰잖아요. 이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뭐 쉐이더니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니 이런 것들의 메모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컨텍스트라는 클래스에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관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런 모양새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context.h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클래스 디자인은 지금 앞에서 봤었던 쉐이더, 프로그램 그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죠? 네, cpp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구현을 해야 되겠죠. 봅시다. 네, context.cpp 파일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헤더 파일을 인클루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새 그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함수, 네, 이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것도 거의 비스무리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유니크 포인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징 펑션을 호출을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널 포인터를 리턴하고 아니면은 예, 그 유니크 포인터의 소유권을 밖으로 넘겨서 리턴하는 그런 식이죠. 네, 복사해서 new 파일 context.cpp 네, 만들어서 일단 context.h를 인클루딩 하고 여기에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네, 탭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main.cpp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링크했었던 이 부분이 우리의 컨텍스트 초기화 부분이거든요. 네, 프로그램을 만든 거. 이거를 이렇게 오려 와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네, 이걸 오려 와가지고 context.cpp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은 겁니다. 이렇게 네, 붙여 넣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네, 이게 여기에 지역 변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context.h에 우리가 선언해 놨었던 m 언더바 프로그램 이 멤버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오토 프로그램 대신에 그냥 m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게 만들고 그 로그도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태고요. 대신에 지금 이런 게 추가가 됐네요. 만약에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그 초기화하는데 실패했다. 초기화하는데 실패하면 여기에 널 포인터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널 포인터가 들어오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은 false를 리턴하게끔 이런 보호 코드를 만들어 놨네요.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로그를 찍기 직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링크를 해서 만약에 프로그램 생성에 실패를 했으면은 false를 리턴하게끔 만들게요. 네. 그리고 GL 클리어 컬러 초기화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옮기고 다 초기화가 완료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true를 리턴하겠습니다. 네, 로고를 찍기 전에 이렇게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return true 그리고 리턴을 true로 바꾸기 전에 메인 함수에 우리의 그 클리어 펑션이 있었죠. gl 클리어 컬러 요거를 오려가지고 context.cpp에 init 함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렌더 함수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GL 클리어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렌더 펑션 부분은 GL 클리어 이것만 붙어 있는 걸로. 네, 이거는 init 펑션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컬러 버퍼 빛, 예, 이게 색상 버퍼를 초기화하는 거죠. 여기에 적혀 있는 색깔로. 네,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를 써야 되겠죠. 네, 클래스를 써보죠. main.cpp에서 이 context.h를 인클루딩을 하고 원래 붙어 있었던 초기화 코드 대신에 이 코드를 이용할 겁니다. 네,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로 이동을 해서 main.cpp로 이동을 해가지고 일단 쉐이더와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들 인클루딩은 지금 여기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다 지우고 context.header 네, 요거를 인클루딩 하고요. 그 다음에 GL 함수가 다 초기화 된 이후 여기에 get 버전 한 곳 이후에다가 이렇게 컨텍스트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화가 실패하면은 여기에 널 포인터가 들어오죠. 널 포인터가 들어오면은 에러를 레포팅을 하고 그 다음에 glfw terminate 펑션을 콜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컨텍스트 펑션을 요 안에 gl 클리어 대신에 이 컨텍스트의 렌더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렌더 펑션이 이렇게 호출이 되면서 화면 클리어하는 기능이 이 렌더 펑션 안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고요. 자, 다음을 봅시다. 네, 렌더 펑션 호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왑을 해주고 폴 이벤트는 우리는 지금 앞에다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오면 그러면은 컨텍스트에 들어 있었던 오픈GL 관련한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싶어요. 예. 날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요겁니다. 이 리셋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while 그 루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컨텍스트에다가 일부러 널 포인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컨텍스트가 갖고 있었던 그 소유권이 없어지죠. 소유권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메모리 해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리셋 함수를 호출을 하든지 하면은 이 시점에서 컨텍스트가 들고 있었던 메모리를 해제를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가야 이제 안전하게 메모리가 해제가 되면서 오픈GL 오브젝트들도 다 그 GPU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그런 코드가 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동안 이 버텍스 어레이라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요거를 이제 저 뭐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의 끄트머리에다가 붙일게요. 네, 끄트머리에다가 복사해 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context.h cpp 거기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 클리어 컬러 밑부분에다가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 부분에다가 일단 붙여 넣고요. 네, 버텍스 어레이를 만들고 바인딩하는 그런 뭔가 코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코드를 렌더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use 프로그램이라는 함수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draw arrays라는 함수가 또 쓰였어요. 그래서 두 개를 카피해 가지고 우리의 렌더링 코드의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링크 에러가 났네요. 이거 뭐라 그랬죠? 우리의 context.cpp 구현체가 컴파일이 같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를 하려면은 뭘 고친다? 네, cmakeList.a 텍스트에 이 add executable의 인자 안쪽에다가 방금 작성했었던 context.cpp, context.h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네. 네, 잘 빌드가 됐고요. 이제 실행해 볼게요. 네.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방송 영상으로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코드를 통해서 가운데다가 점 하나를 렌더링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빨간 점이죠. 빨간 점 하나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오픈GL 함수를 이용해서 점을 그려봤습니다. 점. 네. 네.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을 이를테면은 그 GL 포지션의 값을 0.5, 0.5로 하면은 점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래그 컬러 쉐이더의 fs 파일, 그러니까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파일에 이 컬러 값 집어넣는 부분이 원래 1001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순서대로 RGB예요. 그래서 그거를 111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하얀색의 점이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둘 다 한번 해보죠. 지금 봅시다. 코드를 가가지고 쉐이더 코드를 일단 0.5, 0.5, 0, 1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 점이 이쪽으로 왔죠. 네, 그러니까 0,0이면 여기고 0.5, 0.5면 여기죠. 네. 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픈GL 화면의 위치는 가운데가 0,0이고 이 좌측이 마이너스 1, 우측이 플러스 1, 아래쪽이 또 마이너스 1, 위쪽이 플러스 1, 그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로 노멀라이징 된 그런 그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점의 위치가 0.5, 0.5가 들어와서 이 우측 상단 쪽으로 약간 치우친 빨간 점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색상도 한번 바꿔볼까요? 쉐이더 코드에 그 simple.fs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노란색 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110이니까 그러면 RG가 11이면은 노란색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화면에 노란색 점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삼각형 그리는 것까지를 진행을 해볼게요.